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이 서게 됐는데 이제 시간마다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참 이 희망이 있고 또 다음 세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전략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저는 참고로 차세대 지도자 소리를 20년째 듣고 있는 박동찬 목사입니다. 이제는 물러나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더 좋은 그런 지도력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놓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내년도 10월 달에 있는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와 한국교회가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코리아 페스티벌, 이제 그 아들이죠.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코리아 페스티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이 KWM의 운영이사이기도 하고 난민실행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함께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다음 세대들 과연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청년들은 다 교회를 떠나는 것 같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참 차세대 그 지도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는 우리 그 코리아 페스티벌에서도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틀 집회 가운데 내년 10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9일 토요일은 청년들을 위한 집회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실 주경기장에서 10만 명 정도의 그 청년들이 이제 모여지게 될 터인데 그 청년들에게 다시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일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모여오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페스티벌과 좀 차별이 있는 것은 이번 양일간의 집회 가운데 뒤에 10월 10일은 어른들 일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10월 9일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집회로 개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리아 페스티벌 조직에는 여러 위원회 조직들이 있습니다. 여성위원회가 있고 또 무슨 인터넷위원회가 있고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위원회도 있고 청소년 또 특별히 청년위원회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좀 이렇게 흩어지는 것보다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위원회를 아예 다음 세대위원회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또 어린이들 또 청년들까지 다 아우르면서 정말 멋진 그런 대회가 일어나기를 저희가 꿈꾸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요즘에 그런 대형 집회를 통해서 뭘 도대체 꿈꾸는 것이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거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가 있었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왔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보면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질 때 이번 내년에 일어나는 그 대회를 통해서도 청년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꿈을 꾸는 수많은 그런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회자 그룹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에 그런 대형 집회 안 된다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로운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 봄까지는 위기가 이르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감과 동시에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있을 코리아 페스티벌은 New Hope, New Start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것이 한국교회 제2의 선교 도약과 교회 부흥의 문을 여는 그런 어떤 첫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고 회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우리가 데려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참고로 빌리그레암이 전도대회를 할 때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전도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전도대회를 하면서 이름을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 도시마다 이름을 붙여서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젊은이들이나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때
전도 집회라고 하는 것이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다가간다라고 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수많은 그런 청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모여오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어디서 그렇게 많은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사무총장으로서 이 모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청년 사역하는 그룹들이 몇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교단체들이죠. CCC, YM, 또 비전 선교단, 또 그 외에 많은 그런 우리 기존의 그 선교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단체들이 이번에 한번 좀 연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뭐 청년 부흥 연합운동을 했던 어게인 1907이라든지 라이즈업이라든지 지금은 뭐 이제 다 유명무실해졌습니다만은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뿌리와 그 열매들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어떤 청년 사역을 주도했던 그런 수많은 지도자급 또 어떤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 지금도 여전히 활동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시킬 것이냐. 또 그 외에도 또 여러 단체들이 있죠. 서울에 보면 서울기독청년연합이 있고 지역마다 기독청년연합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한 자리로 나오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청년 사역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찬양 사역을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찾아다녀야죠. 그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 함께 하자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는 경쟁 시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상대방이 살아야 상대방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관계의 어떤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연합하고 통합하고 공생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제일 잘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는 청년 사역자들을 만나야죠. 과거와 같은 똑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 이제는 그렇게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말로만 해왔던 것을 이제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나가 돼서 가야 됩니다. 이제는 나만 살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살려주고 그 또 다른 어떤 기관과 그런 교회들을 살리게 될 때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이제 실현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이제 청년 이 선교단체나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우리가 연합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가만히 그 말이 쉽지 실제로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가만히 보면은 참 감사한 것이 이미 이런 다음 세대 사역자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건너면 또 다 연결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인프라를 우리가 이 인프라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누가 컨택할 것이냐, 어떻게 컨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그렇게 모였을 때 누가 이들을 후원하고 돕고 격려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후원을 하겠다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앞장서서 달려보겠다는 청년 사역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내년도에 있을 10월 9일과 10일 코리아 페스티벌 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유명무실하게 그냥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그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구성되었던 그 수많은 단체들과 그 교회들이 연합이 됐을 때 그 대회 이후로 말미암아서는 우리 이 KWMA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가 있듯이 청년 선교 협의회든지 청년 목회자 협의회든지 이런 협의회가 하나 만들어져서 정말 다음 세대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기도 하고 또 활동하기도 하고 한국 교회는 뒤에서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꿀 때마다 절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또 소망이 생기고 또 젊은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하면서 이 좋은 분들이 좀 많이 섰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또 선교 현장에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KWMA가 더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좋은 하나님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